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더솔루션 장희영입니다. 저희가 사망여우 관련된 아이템을 3주 정도 지속해서 방송에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사망여우 채널에서 착한 병원을 선정한다라는 알고 봤더니 의료 행위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비난한 사기다. 이렇게 방송국들이 혼접kim과 연계 편성을 해서 쪽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정혁진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좋으면 뭐뭐 깡패 이렇게 붙이는 거 아세요? 아, 몰라요. 목소리 깡패시다. 네, 교수님 말씀은 제가 비디오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아니 거죠? 비디오보다 오디오가 좋다. 비디오도 뭐 그런 얘기죠 뭐. 어쨌든 사람들이 저보고 네. 오디오형이라고는 해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오늘까지 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판매 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작은 회사들도 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는 방송국 그 공중파들까지 같이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사망여우 아이템을 보면 저희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 심지어 이런 아이템을 지금 봐도 네. 여전히 그런 게 다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말을 보면 법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들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존에 다뤘던 사건들까지 한번 제가 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리고 네네. 정혁진 변호사님 변호사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네. 거기서도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그 자화자찬이에요? 네네. 참여연대나 경실련 뭐 이런 데랑 같은 비슷한 네. 일. 저희는 정치적인 색채는 없고요. 아. 오로지 소비자들만을 위해서. 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주권이 시민들의 권리라고 한다면 21세기 그다음 앞으로 계속되는 그 사회에 있어서는 결국은 시민보다는 소비자가 더 방점이 찍힌다. 옛날에는 시민들은 민주적인 권리 억압받은 봉건주의에서 그 민주주의로 넘어가면서 시민권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다 정착이 됐고 중요한 거는 기업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주권은 소비자 주권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옛날에 이제 공정거래위원장도 하셨었고 그래서 이쪽은 좀 관심도 있고 했었어가지고 그다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 관심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예. 그랬던 테마였기 때문에 아주 그 저한테는 아주 반가운 주제가 됐다. 그래서 그러네요. 흔쾌한 마음으로 어쨌든 그 달려왔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좀 독특하게 했거든요. 뭐 일반 대기업에도 있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공기업에도 있어보고, 그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강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했는데 그 다양한 걸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가 뭐냐면 시각이에요. 제가 대기업에서 변호사를 할 때는 대기업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그렇죠. 공무원을 할 때는 공무원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개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소비자 시각에서 이게 지금 오늘 다룰 그러네요. 법이 예, 예, 예. 공정거래법의 그 밑에 있는 그 반개 법으로 표시광고법이 있거든요. 예. 이 표시광고법을 보는 그 시각이 대기업 사람들이 보는 표시광고법하고 그렇죠. 소비자가 보는 표시광고법이 180도 틀려요.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와 네네. 그 만들어진 걸 사서 소비하는 사람 입장은 180도일 수밖에 없죠. 광고의 특징은 뭐냐면 과장이에요. 여기 이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가장 이 물만 마시면 진짜 뭐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서 광고를 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리죠.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기업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을 넘지 않는 최대한으로 과장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 표시광고법을 갖다 보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웬만한 과장하는 것들은 이제 소비자들도 다 용인을 하는데 불만을 갖게 되는 거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를 대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이 그 기업의 잘못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입장이 180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시각으로 법을 봤고 지금하고는 좀 틀렸구나, 달랐구나 일단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와 공급자를 어떤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네네. 그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누군가가 완벽하게 지는 게임 같은 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동안 저희가 2주 정도 다뤘을 때는 법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네. 그렇지 못한 나라하고 차이는 뭐냐면 대가 관계가 등가 관계에 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돈을 이런 것들을 소비자 위한다고 해가지고 그 10,000원이 들어가는 제품을 1,000원에 판다? 이것도 올바른 거 아니거든요.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제품은 10,000원에 파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를 10만 원, 100만 원에 판다?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사회가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많이 처지는 나라 딱 가보면은 그런 나라들은 제도가 미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판사를 못 믿어요. 검사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투자를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러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 정도는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우리나라 정도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그럼에도- 과장해봤습니다. 네. 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건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사회가 이렇게 사업하시고 막 그 천재들이 이렇게 막 뭐 새로운 것들 만들어내면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쭉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나라,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업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미진한 것들 그런 구멍들을 빨리빨리 메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10,000원의 가치가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10,000원, 그래 뭐 15,000원까지는 팔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100만 원이든 막 1,000만 원 이렇게 가면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해 보이는데 네. 이걸 사업 수단이 좋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일종의 돈이 다인 세상이 좀 저는 되어가는 것도 좀 안타까운 느낌이더라고요.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망여우가 다룬 사건이 다 화가 나는 사건인데 또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얘는 법도 잘 알고 다 알아서 상당히 고수익의 어떤 이득을 벌어들이는 제주꾼이네. 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망용 그건 저도 봤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을 속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표시광고법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물인데 이게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물은 그냥 물이니까 갈증이 나면은 마시고 그냥 그 갈증을 해소하는 거다. 이러면 되는데 이 물 마시면은 뭐 IQ가 10이 올라간다, 20이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때 이런 거 지금도 많을 거예요. 다이어트용 뭐 커피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 거기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 우리가 뭐 공중파나 종편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게 뭐 어떤 성분들이 포만감을 주고 뭐 이래서 약간 식욕도 좀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들었던 성분들을 쭉 나열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망여우에 다뤘던 요 서양탄국이라는 요 제품이 효과가 아예 없는지 아니면 조금은 있는 건데 뭐 100배 1000배 이 효과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히 거짓말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리얼 실험이라고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얘를 일반인이라고 해서 네. 내보냈는데 일반인이 아닌 거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네네. 이건 리얼입니다라고 했는데 리얼이 아니고 조작이었다는 거 거짓말인 거죠. 이 사람들을 모시고 이걸 매겨서 일주일 후에 측정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일주일이 아니라 그냥 오늘 측정 2번 해가지고 포토샵을 했거나 데이터 조작을 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이렇게 사망여우처럼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제재를 받아요. 이게 식약처에서도 그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요. 식품위생법 같은 걸로. 그렇죠. 그다음에 더 기본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소비자 그 보호국이 있어요. 소비자 보호국에서 이제 다루는 법이 표시광고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 고시가 있어요. 어떤 고시가 있냐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기만적인 표시나 기만적인 광고냐. 이제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거나 축소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그 기만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은폐한 거 아니잖아요. 누락한 거 아니잖아요. 축소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짓인 거는 뭐 다른 걸 그러니까 은폐하고 축소하고 누락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한데 이게 그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은폐해가지고 그 안 살 거를 소비자들이 아유 뭐 그럼 내가 다른 커피 마시고 뭐 에스커피 마시거나 뭐 티커피 마시거나 그러지 서양탕국 뭐 마실 이유가 없는데 그 은폐가 되지 않았으면은 다른 커피 마실 거를 서양탕국을 마셨다 이런 것들이 기만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 거짓으로 조작한 거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그 자체로 기만적인 광고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어느 정도예요? 법적인 제재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민사, 형사, 행정. 어. 이렇게 제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제재가 형사 제재인데 이거는 형사 처벌하는 거예요. 이거는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제재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만적인 그 거짓 광고 같은 걸 했을 때에는 공정위가 해가지고 과징금을 갖다 매겨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거짓된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딱 돈 하나죠. 벌어요. 돈 때문에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벌금이나 과징금이나 이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버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택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런 그 거짓된 그 범죄 행위를 막으려면 결국은 돈을 뺏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어떻게 뺏느냐? 어. 그 피해자들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근데 지난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그 얘기 했는데 네네. 변호사님들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는 있다. 법적으로는. 네네.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네. 내가 청구하러서 변호사 만나고 뭐 시간 이거 했을 너무 터무니없어서 살짝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서 이제 서양탕국 같은 그런 범죄를 네.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그래요.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닌데 피해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안 내가 보여. 이거 네.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화는 나는데 굉장히 화는 나죠. 근데 이 10,000원을 갖다 돌려받으려고 그다음 뭐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얼마나 이걸 갖다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10,000원 내고 하느니 그냥 그 변호사 선임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10,000원 버린 셈 치지 뭐 그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니까 다시 속지 말지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그 서양탕국 같은 일들이 계속 그 반복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000명한테 10,000원씩 사기치면 1억이고요. 1억. 그다음 10만 명한테 10만 원씩 사기치면 100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을 모으는 게 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SNS,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발달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제도가 여기 막 좋은 제도 우리나라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제도는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그런데 제도가 잘 운영이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웬만한 건 제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런 경우에 피해자들을 손쉽게 모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듣고 보니 가끔 뉴스에 무슨 어떤 사건들 터지면 요즘에는 그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그거 전후해줄게. 그러면 이제 막 사람 몇백 명씩 모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런 거군요. 네네. 그럼 일단 한 명 한 명이 하기는 어렵지만 단체로 해버리면 네. 일단 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벌 받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큰 금액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서양탕국 이게 10,000원, 20,000원 이거 그냥 손해 보지 당신이 잘못했네 왜 그런 걸 속아 이렇게 판사들이 생각을 하다가도 그게 아니고 피해자가 10만 명, 20만 명이야. 그 다음에 피해액이 10억, 20억, 100억이야. 그러면은 판사님들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제도 같은 것들이 정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하게 된 거죠. 제가 이것저것 네.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활동한 것 중에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예요. 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거기 이제 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참사로 규정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하고 가습기 살균제인데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진짜로 너무 처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피해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다음 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그 원료를 만들고 가습기 살균제 자체를 만들었던 옥시나 이제 이런 기업들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그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들 피해 배상도 해주고 네. 구제도 해주고 네.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가습기 살균제는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가 크고 하니까 예. 나라에서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서양탕국 같은 것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죠. 제가 드는 생각은 예. 저희 소비자 단체 같은 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소비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해내고 발굴해내고 그리고 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연락이 갈 수 있게끔 연락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우리가 소송을 할 테니까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어쨌든 그 제재를 책임을 물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이런 것들은 소비자 단체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저 그러면 제가 고발할 거 엄청 많은데. 네네. 왜냐하면 집에 이런 다이어트 제품들 엄청 아직도 많이 팔고 있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혹은 피부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어. 교수님이 어떻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도 관심이 없는데 제가 관심 있어야 되는데 왠지 저를 디스하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데. 다이어트 하십시오. 네네. 아니 농담이에요. 네네. 지금 이 제품이 다이어트 제품이니까. 네네. 근데 저도 사실은 제 가족이 다이어트 아, 어떻게 가족 중에 그러신 분이 계세요? 이건 편집.